자, 이어서 3부 개장 시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저희가 장우석 부사장님이 좀 몸이 편찮으셔서 이 자리를 함께 해주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할게요. 유스탁 유창희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옛날에 방송으로 많이 뵀습니다. 네. 실제 방송을 아유 이렇게 한 오래전부터 방송하셨잖아요. 그쵸. 10년 넘으셨죠? 네. 저도 10년 넘었거든요. 한 20년 가까이 되죠 지금. 20년 가까이. 20년이 아니구나. 5, 6년? 네. 근데 저랑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을 정도로 자 이렇게 사람이 사실 연이라는 게 뭐 내가 정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대표님하고는 참 안 맞았어요. 근데 오늘 우연찮게 이제 받았으니까 네. 한번 자 어떤 이야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시장 분위기 한번 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일단 지금 아직 HTS가 안 켜지고 있어서 네. 오늘 전체적으로 이제 계속 지난주 이번주 이슈가 되고 있는 게 이제 CS라든지 네네. SVB 관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최근에 이제 어저께 이제 UBS가 CS를 긴급 이제 빠르게 인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뭐 AT1 채권이라든지 또 이것이 뭐 끝나지 않을 거라는 우려감들 계속 네. 나오고 있는데 뭐 다른 데서도 나왔긴 했습니다만은 스탠퍼드 대학에서 이제 연구 논문 결과가 3월 13일에 나왔었던 게 좀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미실현 손실 금액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 네. 뱅크런이 이루어진다 전제하에 네. 어떤 식의 가정이 생길지에 대해서 연구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보니까 지금 미국 미실현 손실 금액이 한 2조 달러 정도로 추산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이 연구 논문에서는. 근데 이제 전체 은행의 10%가 SVB보다 더 큰 미실현 손실 금액을 채권 같은 거든 뭐든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미실현 손실이라는 거는 채권 가격이 떨어졌는데 네. 아직 팔지 않았으니까. 근데 만약에 팔 경우 이 그렇죠. 정도다. 만약에 급하게 이제 만약에 예금자 인출이든 뭐든 했을 때 이걸 매각을 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부분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 투자자들, 투자자라기보다는 예금자라고 할 수 있겠죠. 예금자들의 그 민감도에 따라서 부실 은행이 몇 개가 될 것인가를 이제 분석을 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라든지 뭐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전혀 관심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네. 어디 은행이 망했대? 뭐 전혀 모르시는 분들 갑자기 9시 뉴스에 딱 나와야죠. 저거 내 은행인데 하시는 분들도 네네. 있고 네. 이 방송을 보시는 것처럼 매일같이 금융 관련돼서 시장을 보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구분을 했을 때 은행이 어떤 식의 그 정말로 위험한 은행, 위험한 걸 분류되고 있지만 위험하지 않을 수도 있는 은행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결과치를 보니까 만약에 이제 한 50% 정도 지금 물론 이제 미국 정부에서는 다 보호해주겠다. 뭐 오늘 방금 옐런도 뉴스 속보 같은 거 보니까 뭐 25만 달러 이상의 예금자도 다 보호해주겠다. 미국에 어떻게 해서든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겠다라고 말을 한 뉴스들을 봤는데 어쨌든 이제 50% 예금자 보호를 못 받는 사람들 중에서 관심이 전혀 없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 50% 이상의 그 예금자 보호를 못 받는데 무조건 은행에 남들보다 빨리 가서 뱅크런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그리고 모든 예금자가 뱅크런을 할 경우를 가정을 한 것인데 보면 이제 그 빨간색 표시해 드린 거 그러니까 정말 그 금융 그 뉴스에 금융시장에 좀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분들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 뱅크런을 많이 한다라면 한 186개 은행이 좀 위험할 수 있다. 미국에서 그런 이제 결과치가 있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모든 사람이 그 뱅크런을 한다라면 뭐 1,600개 은행이 위험할 수 있다. 뭐 미국 은행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엄청 많죠, 미국은. 네, 그래서 이러한 뭐 자료가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걸 겁을 들이려는 게 아니라 지금 뭐 크레딧 스위스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부분들이 계속 다른 쪽으로 파생될 수 있다는 우려감들이 좀 있는데 그것이 최악의 경우 이제 이렇게 이제 발생할 수 있다라는 연구 논문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지만 또 반대로 해석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옐런 의장 같은 경우는 그 이번에 모든 것을 다 보호해주겠다. 재무장관이 보호해주겠다는 발언도 했었고 또 뭐 JP 모건 다이먼 회장이 어쨌든 은행들을 이렇게 모아놓고 긴급하게 지원을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같이 구분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여기에 대해서 겁을 너무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도 안 되겠지만 네. 겁을 먹고 시장을 바라보는 것도 아니지 않을까 생각 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 그 준비된 자료를 보여주실 건가요? 아니면 이제 그 지금 시장 움직임을 좀 보여주실 건가요? 잠시만요. 네. 일단 이제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시장을 조금 보신다라면 지금 전체적으로 그 조금 상승세가 네. 흐름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미국 주식 개장이라서 네.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해외 파생을 좀 하니까 네네. 해외 선물을 보는 관점에서의 미국 주식의 흐름들 개장이 어떻게 나올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나스닥 선물 기준으로 친다라면 0.7% 정도 지금 상승 출발을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S&P 500 기준으로 본다면 한 0.8% 정도 상승 출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좀 이제 S&P 500이 어제 오늘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저께 나스닥은 조금 강보합인데 오늘 이제 같이 좀 따라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아직 동시효과긴 합니다. 미국 시장을 보면 아직 개장 안 했으니까요. 네. 프리마켓이긴 한데 뭐 애플 뭐 알파벳은 좀 약보합 정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메타라든지 테슬라 등이 강하게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뭐 테슬라가 상승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늘 그 나온 뉴스를 좀 본다라면 네. 그 테슬라가 이번에 그 뭐랄까요 모델 3 그 가격 인하를 한 부분들이 상당히 유럽에서 판매가 상당히 잘 되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뉴스를 보여드린다라면, 예. 지금 유럽에서 가격 인하 덕에 한 2월 등록 대수가 50% 이상 급증을 했다라는 소식도 있고요. 그리고 무디스가 테슬라 채권을 BA1에서 BA3 등급으로 상향을 좀 했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이제 테슬라가 가격을 인하했을 때 계속해서 1월 그 조금은 부정적으로 해석되었었는데 2월 들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서 주가가 올라왔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지금 180달러, 200달러까지 갔다가 180달러까지 조정을 받고 다시 올라오고 있는데 오늘 이러한 모습을 보여준다라면 뭐 오늘 당장은 아니겠지만 뭐 길게 본다라 한 3월이나 4월 초까지 본다라면 한 200달러까지 다시 좀 회복할 수 있는 모멘텀은 좀 만들어져 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장 시작까지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러면 저도 사실 오늘 이 방송을 위해서 약간의 자료를 좀 준비를 해봤어요. 그 자료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일단 첫 번째 이 화면부터 살펴보면 이거는 이제 일정입니다. 아무래도 이번 주 가장 중요한 FOMC 일정이 있다 보니까 자, 다시 한번 보여드리지만 이거 어제 어차피 보여드렸던 거거든요. 23일 목요일 새벽 3시 우리 시간인 기준입니다. FOMC가 있는데 어쨌든 그걸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보여드리는 거고 지금 현재 상황을 제가 이제 브리핑만 해드리는 거예요. 뭐 제가 애널리스트도 아니고 뭐 제가 뭐 브리핑만 현재 상황만 그냥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위험은 줄고 있는 건 맞죠? 그리고 침체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좀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좋은 건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서 관련된 내용을 한번 제가 그냥 정리만 해봤어요. 의견 같은 거 존재하지 않습니다. 욕하지 마세요. 의견 아닙니다. 현상만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 그 엘 에리언이 오늘 무슨 얘기를 했었냐면 그 퍼스트 리퍼블릭 고객들이 돈을 너무 많이 빼가고 있다는 거죠. 물론 다른 은행들은 좀 안정화가 되어 가고 있지만 퍼스트 리퍼블릭은 이제 그 300억 달러를 다른 은행들이 JP 모건을 주도해서 다른 은행들이 돈을 300억 달러를 넣어줬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니까 이달 초부터 고객들이 인출한 금액이 700억 달러라는 거예요. 돈이 부족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엘 에리언도 상당한 자갈길이 예상된다면서 고객들이 지금 합리적이진 않겠지만 어쨌든 내가 너무 위험하니까 돈을 큰 은행으로 지금 옮기고 있어서 퍼스트 리퍼블릭에서 계속 돈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조금 전에 아까 유창희 대표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옐런 누나가 또다시 등판했습니다. 멋지지 않습니까? 필요하면 더 많은 백스톱 제공할게.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SVB 그다음에 시그니처 뱅크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준다 했었어요. 근데 나머지 은행들은 어떻게 할 건데? 여기 예금자들은 보장 안 해줄 거야? 그걸 아직 얘기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나온 얘기가 필요하면 더 해줄게. 그러니까 다른 은행들도 해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위험이 줄고 있는 건 사실이죠. 지금 시장 올라가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라는 추정이 가능하게 된 겁니다. 또 하나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거 JP 모건 다이먼 회장까지 나섰습니다. 우리 퍼스트 리퍼블릭 구합시다 라고 하면서
뭘 할진 모르겠어요. 근데 자본 수혈이 될 가능성이 높고 아니면 뭐 일부 사업부를 매각한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퍼스트 리퍼블릭이 일단 시간에서 급반등하고 있죠. 15% 정도 급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험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은 확실히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가운데 마르코 콜라노빅은 민스키 모멘텀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뭐냐? 과도한 부채 때문에 경기 호황이 있고 나서 이게 꺼져가는 과정에서 금융 위기나 아니면 경착륙이 발생하는 걸 민스키 모멘트라고 하는데 여전히 전략가들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거품 꺼질 것 같은데? 도대체 왜 그러지? 그러면서 콜라노빅이 했던 얘기가 뭐냐면 좋아. 시스템 리스크 성공적으로 막을 것 같아. 지금 엄청나게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잖아요. 시스템 리스크 다 막을 것 같은데 그래도 신용시장은 경색될 것 같기 때문에 민스키 모멘트가 발생할 것 같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자면 뭐냐면 이제 뭐 사람들이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신용등급 강등되는 일 많을 거예요. 어제도 퍼스트 리퍼블릭도 신용등급 강등됐죠. 결국 강등되면 대출이 위축되겠죠. 대출 위축되면 신용시장 타이트해지겠죠. 결국 경기 침체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스템 리스크 막아도 침체는 나타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마르코 콜라노빅이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진짜 침체가 오는 거야? 대출을 못하게 됐을 때 정말 침체가 오는가? 과거 사례를 한번 보면은 지금 이게 파란색 선이 대출을 잘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 그걸 가로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내려가면 대출 잘 안 해주는 거, 위로 올라가면 대출 많이 해주는 거. 아래로 내려갔을 때 대부분 공교롭게 또 경기 침체가 같이 왔습니다. 근데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문제일 수 있는데 어쨌든 침체가 먼저 와서 대출이 안 될 수도 있고 대출을 못 해주는 환경이 오다 보니까 침체가 될 수도 있는 거라서 공교롭게 그런 시기들은 좀 같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은 대출을 좀 하기 어려워지는 시기다 보니까 침체가 함께 나타날 가능성을 염두해 둬야 된다는 거를 보여주는 표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죠. 말 참 많이 돌렸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결국 야, 침체 온다는데 계속 금리 인상 못 하잖아. 그럼 결국 인하를 하거나 아니면 동결을 하거나 아니면 뭐 좀 빠르게 인하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들고 있는 거죠. 지금 보여드린 표가 바로 그겁니다. 결국 한 다음번까지는 인상을 하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인하할 것 같아. 결국 이 금리 인하를 하게 됐을 때 과연 좋은 거냐? 과거의 역사를 들어보건데 특히 금리 인상 시기 이 위에 보시면 돼요. 금리 인상 시기와 물가 상승 시기와 물가 하락 시기가 있습니다. 위에 있는 물가 상승 시기를 보셔야 돼요. 지금 물가가 높으니까. 마지막 금리 인상 후 시장은 3개월 후에 이 정도 하락했고 6개월 후에는 이 정도의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다. 라는 과거의 통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과연 금리 인하를 기다리는 것 자체가 과연 우리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것인지에 대한 좀 생각을 갖게 만들죠. 자, 조금 전 30분 미국 시장 시작됐습니다. 대표님, 알려주시죠. 일단 나스닥은 S&P 500 기준으로 1% 정도 상승 출발을 했고요. 나스닥도 지금 1% 가까운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종목으로 좀 보신다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나스닥 애플 플러스 반전 됐고 아까 마이너스라고 약보합 정도 출발할 걸 말씀드렸는데 애플이 0.1% 상승 출발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6%. 아까 말씀드린 대로 테슬라가 3.5% 상승폭을 좀 더 키우고 있고요. 메타 플랫폼도 2.7%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기술주가 다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고 인텔이 약보합 정도, 펩시코가 약보합인 것을 제외하고는 나스닥 기준으로 본다라면 나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S&P 500 쪽도 보신다라면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분위기 자체가 뭐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아마존 물론 다 이게 나스닥, 애플 다 S&P 500 다 같이 묶여져 있으니까 나오고 있고 대신에 이제 뭐 소비주 쪽도 좋은 흐름들 이어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다우 쪽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본다라면 일단은 상승 분위기가 좀 이어지고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오늘 S&P 500이 가게 상승하고 있는 것은 좀 금융주 쪽에 대해서의 강한 상승이 시장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 최근에 계속 퍼스트 리퍼블릭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금융주 S&P 500이 좋은 상승을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 오늘 뭐 지금 지도 맵을 좀 보신 이게 지금 실시간인지 아닌지를 지금 아직 안 뜨고 있는 것 같아요. 됐어요. 네. 그래서 오늘 좀 보신다라면 투자 관점에서 보신다라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변동성 지표, 그러니까 위험 지표들을 좀 확인하실 필요가 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일단 빅스 지표인데요. 지금 왼쪽 하단에 나와 있는 게 빅스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위험 지표라고 볼 수 있는데 어저께 S&P 500이 좀 올라오면서 다행히 윗꼬리가 길게 나왔고 오늘은 시작하자마자 지금 큰 음봉이 나오면서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러면 최근에 시장이 좀 금융 경색, 금융 발작이 발생을 하면서 시장 흔들림이 나왔을 때 빅스 지수가 올라왔다가 다시 지금 23포인트 초반까지 내려왔고 이게 만약에 내일 모레 내일 특히 이제 FOMC 금리 결정이 있기 때문에 금리 결정 이후에 만약에 20포인트 이하로 20포인트가 아니지만 22포인트라든지 지금 이 박스권 흐름에서의 하단으로 좀 하락을 해준다라면 충분히 추가적인 지수의 상승 을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러면 S&P 500 같은 경우는 한 4,100에서 4,150포인트대까지의 상승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채권 가격도 상당히 좀 안정권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신다라면 이게 2년물 네. 국채 채권 가격인데 좀 내려오고 있죠. 어쨌든 지금 금융경색, 은행발 금융 리스크가 좀 발생을 하면서 채권 금리가 급락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하락한다는 얘기는 채권 금리가 좀 오른다는 얘기거든요. 거죠. 네. 그러면 왜 그게 뭐 좋은 거냐가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너무 가파르게 채권 금리가 하락하는 부분들도 안 좋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경기 침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근데 지금 약간 이제 채권 금리가 안정세를 띈다는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는 개선될 수 있는 부분, 호전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금리가 만약에 지금 말도 안 되겠지만 2% 2년물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뭐 3% 초반이라든지 3% 이하로 간다는 얘기는 진짜 심각한 뭔가가 쇼크가 발생한다는 네네. 얘기거든요. 패드가 급격하게 금리를 인하할 정도로 뭔가가 사건이 터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면 오히려 시장이 안 좋은 것이죠. 오히려 3% 중반에서 4%대로 좀 넘어가 주는 게 오히려 시장에는 안도감을 줄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빅스 지수하고 채권 가격이 이렇게 조금 하락한다는 부분들 자체는 투자 심리를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골드 같은 경우가 또 하락을 좀 하고 있죠. 최근에 골드가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안 좋을 때 안전자산으로 네네. 생각이 되면서 올라갔었던 부분들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 오일 어저께 오일이 조금 반등을 줬는데 오늘도 연속해서 반등을 준다는 얘기는 조금은 경기가 생각했었던 것만큼의 침체를 가지 않을 거라는 침체에 대한 기대감. 두려움이 좀 많이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선물 시장 쪽에서 보신다라면 전체적인 분위기는 좀 리스크 온 쪽의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다만 S&P 500은 상승폭이 조금 더 확대되고 있지만 나스닥은 조금 머뭇거리는 부분들이 좀 있는 부분들은 구분하실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증시도 보시면 어저께하고 오늘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오늘 코스닥은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네네. 근데 코스피는 그래도 선방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주에는 나스닥이 강했는데 어제 오늘은 S&P 500이 좀 강하죠. 그 이유는 뭐냐면 금융 관련돼서의 리스크가 좀 완화가 되니까 금융주들이 좀 올라오면서 좀 대형주 쪽으로 해서 경기 민감주 쪽으로 해서의 매세가 유입되는 것이고 테크주들은 좀 지난주에 많이 오른 부분들이 좀 있고 또 생각했었던 거하고 이런 부분이 안정화되다 보니까 조금은 속도 조절이 발생하는 거다 보고 있고요. 주식 쪽으로 조금 더 보신다라면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그
S&P 나스닥 기준으로 보신다라면 애플 상승폭을 조금씩 키워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뭐 메타가 지금 2% 이상 상승을 요즘에 되게 잘 나가요. 네, 상승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를 지금 노려 보려고 하고 있는 모습이죠. 202달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나온 뉴스 중에 하나 이제 본 것이 아마존이 어저께 감원 네. 발표를 했는데 아마존 같은 경우 주가는 그렇게 좋은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뭐 물론 오늘 1% 상승하고 있지만 어저께 그 감원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3% 장중에 3% 마이너스 1, 종가상으로 마이너스 1% 마감을 했는데 메타는 감원 발표했을 때 주가가 크게 올라요. 오르고 아마존은 왜 감원 발표했을 때 오르지 못했느냐? 조금 뭐 아마존은 좀 핵심 사업부 관련해서의 감원을 하는 부분들인 것이고 메타는 비용 절감 쪽에 대해서의 어떤 감원을 하는 것이죠. 이 오늘 나온 뉴스도 보시면 메타가 좀 그 비용 절감을 좀 더 노력하겠다. 메타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조금 비중을 줄이겠다 얘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메타 관련해서 그 투자, 철회 이런 부분들이 이익 전망이 좀 개선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분석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메타의 주가를 오늘 같은 경우에도 좀 이끌고 있지 않나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메타 플랫폼이 2% 올라오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테슬라가 3% 정도 상승하고 있다는 부분들. 어쨌든 테슬라가 상승을 하면서 시장을 조금 더 이끌어갈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AMD, 엔비디아가 1% 상승을 하면서 다시 한번 신고가 이게 지금 여기서 마감한다면 장중 신고가예요.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는 장중 신고가가 고점이 263불에서 결국엔 종가는 내려왔지만 오늘은 시가 자체가 그 262불 거의 263불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면은 오늘 종가상으로 고점 갱신 가능성 열어놔야 된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AMD 같은 경우도 지금 2% 정도 상승을 하면서 신고가 최근에 기준을 본다면 신고가 행진을 좀 이어가고 있습니다. 결국엔 이제 반도체 쪽, 그러니까 이 반도체라는 게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같은 반도체가 아니라 조금 이제 AI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있는 쪽에서의 어떤 강세 흐름들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도 지금 3%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차트 모양을 본다면 약간 하이닉스 차트랑 좀 비슷하죠. 하이닉스가 최근에 7만 원 초반까지 하락을 했다가 8만 원대까지 강하게 상승 반등을 준 것처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조금 53달러까지 조정을 줬다가 59달러대까지 올라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 전체적으로 그 반도체 관련된 섹터가 오늘 시장을 좀 이끌고 있지 않나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진짜 멈출 줄 모르고 정말 좋습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엔비디아, 지금 여러분들께서도 엔비디아, 테슬라, AMD, CATL이요? 지금 CATL 말씀하시고, 물론 개인 취향은 다 있을 수가 있겠지만 좋습니다. 근데 유엔빌리지 말씀은 요즘 지금 왜 하고 계시는 거지? 유엔빌리지 가자고. 여러분, 저희와 함께 가시죠. 저희 다 같이 옮겨가시죠. 우리 PD님하고 여기 방에 계신 모든 분들 다 같이 가시죠. 자, 좋습니다. 지금 반도체가 굉장히 강하게 또 오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실 저는 좀 약간은 의아했던 게 은행에 대한 그 리스크가 없어지게 되면 경기 민감 섹터들이 되게 좋을 것 같았는데 네. 오히려 기술 섹터가 되게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좀 특이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뭐 별로 할 말 없으세요? 아무래도 이제 금리 동결이라든지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성장주들에 대해서 어떤 관심도를 이끌어 주는 것 같아요. 다만 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부분들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오늘도 좀 자료를 준비해 왔는데요. 시장의 유동성이 좀 증가한 걸로 지금 나오고 있죠. 어쨌든 FOMC가 긴급 뭐 재할인율이든 뭐든 해가지고 자금을 좀 집행한 부분들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게 매주 수요일에 이제 지표가 발표되기 때문에 내일 좀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최근에 지난 한 주만 했을 때 급격하게 유동성이 공급된 걸로 나오고 있지만 실제 유동성이 공급됐느냐 본다면 그건 아니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연준이 보유증권을 계속해서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고 단기 대출 쪽에서 자금이 집행된 거니까요. 그래서 시장 유동성 증가에 대해서 같은 그림을 보고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떤 분들은 이게 Q2로 갈 수 있다 라고 해석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또 다른 쪽은 이건 그냥
장부상의 그 돈만 늘어난 것이지 실제 이것이 예전과 다르게 대출이라든지 이렇게 좀 진행될 가능성은 좀 어렵다. 단기 자금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유럽 재정 위기가 발생했을 때 2012년도에 3년짜리 LTR로 대출을 많이 해줬지만 결국엔 대출이 되지 않다 보니까 시장은 안 좋았고 그래서 2008년 그 12년 8월에 무제한 국채 발행을 통해서 시장을 안정시켰다라고 하는데 시장에서는 좀 QT보다 더 무서운 긴축이 좀 올 수 있다라고 지금 해석을 하고 있죠.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에는 유동성을 공급을 해서 은행에 자금을 많이 있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 이게 대출을 가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죠. 중소형 은행들이 엄격한 자기 통제에 들어갈 것이고 그럼 자금 유통 속도는 급감할 것이고 이것은 준비금 증가한 것은 상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단기 대출 기준이 강화되고 신용 경색 위험도가 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면은 신용 성장이 둔화가 되면 결국엔 GDP 감소가 이루어질 것이고 그러면 기업들은 고정 지출이라든지 고용을 조금 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말 정도 혹은 내년 상반기까지 해서 미국 실질 GDP 1.2% 정도가 좀 감소될 수 있다라고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뭐 금리가 동결을 한다든가 혹은 지금 어떤 지표를 보면은 올 하반기에 그러니까 올해 한 가을부터 최소 한 번, 많게는 뭐 3번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다라고 좀 변경되고 있는 예상치가 좀 바뀌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그로 인해서 최근에 나스닥이 지난주에도 강했었고 오늘도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조금은 고민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으로 너무 신나지 말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모건 스탠리가 아직 주식 매수 기회가 아니다. 이것은 양적 완화가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라라는 분석도 했는데 주식 위험 프리미엄 같은 경우를 과거의 지표를 본다라면 350bp 이상의 어떤 정말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러한 수준 정도까지 올라왔을 때 주식이 매력적이다. 근데 지금은 200bp 정도 수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단순하게 유동성이 조금 늘어난 것 때문에 이게 주식시장의 호재로 받아들이기에는 좀 어렵다라고 좀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결해서 결국은 FOMC 이벤트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무슨 말이냐면 시장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금리 동결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뭐 하반기에 빠르면 원래는 지금 한 2주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최상단이 한 5.5% 네네. 그리고 금리 인하는 올해는 그냥 말도 안 된다. 뭐 내년에 돼야지 뭐 가능하지 않겠냐 했었던 게 지금 다시 또 변화가 되고 있는데 이 모든 걸 다 결론 지어줄 수 있는 건 FOMC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 FOMC가 금리를 동결할 것이냐 인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과거의 흐름을 봤을 때 CPI 현재 뭐 근원 물가든 CPI든 현재 물가 수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본다라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는 충분 조건은 아니지만 필요 조건은 된다고 해요. 네네. 그러니까 현재 물가 수준에서 금리 인하 조건은 성립을 좀 하고 있는데 다만 걸리는 거는 실업률이라는 것이죠. 현재 실업률 하에서 금리를 인하한 사례는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서는 뭐 상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없다. 그럼 하반기에 금리 인하 가능성은 어떤 식으로 나온다라면 금융경색 지금 이러한 SVB 사태라든지 뭐 CS 사태 이런 부분들이 결국엔 경기를 조금 둔화시킬 것이고 이런 게 실업률 상승으로 확인된다라면 금리 인하 가능성은 좀 있는데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뭐 이번 3월달 회의에서는 0.25% 정도 인상 가능성을 좀 열어놓고 있고 결국 금리 점도표라든지 현재 금융시장에 대해서 파월이 혹은 FOMC가 어떻게 인식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발언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지 않을까. 너무 빠른 금리 동결이라든지
금리 인하에 대해서 너무 기대감을 갖고 베팅을 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확인할 부분들이 많지 않을까. 그러니까 판단하고 오늘 있습니다. 일단 시장 상승하는 건 여러분들 그 은행주에 대한 그 불안 심리가 많이 없어졌다. 이 때문에 좀 시장이 오르고 있다. 물론 개별 종목별로는 다른 이야기지만 앞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테슬라의 경우에는 왜 이렇게 잘 올라가냐? 유럽에서 잘 팔리고 있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올라가는 개별 이슈는 있을지언정 지금 그렇게 녹록한 상황은 확실히 아닌 건 맞거든요. 특히 이제 FOMC에서 파월 의장이 무슨 말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일단 올라가는 거 좋습니다. 좋은데 우리도 항상 좀 경계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과 함께 오늘의 방송은 여기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자, 여러분들 미장원 오늘도 열립니다. 미장원 저희가 링크 보내드렸으니까 댓글창에 있는 링크 참고하셔서 미장원으로 바로 옮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글로벌 라이브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창희 대표도 함께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좋은 밤 보내세요.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